안녕하세요. 텍스메이트입니다. 지은쌤, 이번 신고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크게 개정된 사항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개정이 되고 올해 첫 신고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에는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택 임대로 벌은 수입이 소액이신 분들은 사실 비과세라 신고 자체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부분부터는 세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둘 중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주택임대 소득에서 과세가 될지 안 될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상 나와 나의 배우자가 주택을 합쳐서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정부에서 이번 신고 방식이 개편이 됨에 따라서 안내문이랑 배포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분들이 그 텍스트만으로는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큰 틀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이번에 신고 대상인지 신고 대상이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그것이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보유 주택수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택 보유수를 판단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명의 주택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내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서 총 보유 주택수를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 신고도 네. 부부 합산해서 같이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세금 계산은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신고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가로 살고 있는 집은 아내의 명의이고 여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은 남편의 명의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내 기준으로는 자가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고 남편 기준으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 남편과 아내는 1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둘 다 2주택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내도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아내 집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아내 명의로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소득세 신고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남편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내분은 2주택자지만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자가주택도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을 했던지 네. 아니면 뭐 지자체에 등록을 했던지 안 했던지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수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등록 부분인데 이게 세목마다 조금씩 주택 보유수를 계산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게 양도세에서도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그 주택수를 빼주는 그런 규정도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합산 배제라 그래서 빠지는 주택수가 있다 보니까 종합소득세에서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택 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 자체는 존재한다는 거고 그렇죠? 사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세액 공제나 감면에서 혜택이 얼마 있느냐 이런 차이인 거 뿐이죠? 나한테 묻는 것이냐? 사실 세목별로 주택수 판단하는 걸 저희가 정리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소득세 편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우리는 1주택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쉬워요. 1주택자 부부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은 없을 테니까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원칙은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1주택자더라도 그 주택이 국외에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 두 번째 국내 주택에서 그 월세를 받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으로 보는 금액의 기준은 취득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가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지은쌤, 부부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는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어요. 나와서. 근데 그 하나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임대주택이 국내에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겠죠. 네, 맞아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세금 신고 자체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월세 혹은 전세에 따라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에.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목! 2주택자인 경우에도 모든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 말고 월세에 대해서는 2주택자 이상부터 과세된다 이 말씀이군요. 내가 다리 긁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아내 명의의 자가주택이 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이 남편 명의로 있다고 하면 네. 부부 합산 2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부의 경우에서는 남편분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세 번째 유형. 나는 이제 주택이 좀 어느 정도 있다. 3주택자 이상이다. 그럼 부자분들은 주목! 이분들은 이제 모든 월세와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전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수가 3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 3채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형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경호쌤 말씀대로라면 소형주택으로 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예요. 네. 그런데 기준시가가 2억 원을 조금 초과한다고 하면은 네. 소형주택이 아닌 건가요? 그쵸, 그건 소형주택이 아닙니다. 둘 다 충족해야 소형주택이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부합산으로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주택은 소형주택, 나머지 2주택은 비소형주택이다 하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고 맞습니다. 결국 두 채를 보유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부분이 없고 네. 월세만 과세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소형주택이 빠지는 게 전세에서만 빠지는 거지 그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계신다고 하시면 월세는 세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3채 이상이 돼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3억 원이 넘지 않아. 뭐가요? 그 보증금이 합계 있기. 그럴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식에 대한 문제인데 네. 저희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3억 원을 차감을 해주거든요, 계산식에서. 네. 그래서 주택 보증금을 3개를 다 합쳤는데 3억 원이 넘지 않아.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억이 안 되면 네.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네. 3억이 넘어서도 전체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 3억 그쵸. 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계산식에서 3억을 빼주니까. 3억 조금 넘는다고 해서 나 간주임대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어차피 3억을 빼주기 때문에. 주택수별로 과세 유형을 정리해보니까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이 돼서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뭔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유익했죠? 네. 너무 좋아요. 빨리 설정.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따라오셨다면 내가 이제 몇 주택자인지 어디 유형에 속하는지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저희랑 같이 흐름도를 따라가면서 계산해 보실 건데 혹시 이 부분이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설명하는 거 이외에 따로 혼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1주택자인 경우를 볼게요. 네. 1주택이 9개 주택이야? 그럼 한국에 주택이 있어? 네. 근데 이게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해? 그러면 과세, 아니면 비과세. 쉽죠잉. 그렇죠잉. 2주택자는 월세 수익 금액이 있으면 과세, 월세가 없으면 과세될 부분이 없습니다. 전세에 대해서는 2주택자는 과세할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음은 3주택자입니다. 이제 월세 수입이 있으면 과세. 여기서 이제 전세만 더 추가해서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비소형 주택이 3채이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니까 월세 추가로 세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주택 수별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경호쌤? 네 파티야, 네가 해야지. 여기까지 저희가 주택 수별로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영상 잘 보시고 세금 신고 준비 잘 하셔서 가산세나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주택이 다 있을게요. 나 없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주택이 있으시는 임대사업자일 것이요. 그러니까 엄청 유익한 영상이 되실 것이요. 부동산이나 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세금을 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죠. 저희 영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사실 대산 증식을 네.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 그치. 깨어 있으신 분들. 그렇지.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쵸, 맞죠? 만약에 이제 주택을 혼자서 소유하는 거 말고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소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또 그래서- 뭐 공동주택이 유리하다 뭐 이런 소리도 많거든요. 뭐 취득세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편으로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나오는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영상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안녕.